안녕하세요. 몽당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SPI 통신을 이용해서 OLED 제어하는 걸 마저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비트맵 이미지를 띄워보는 것까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ADC를 통해서 아날로그 값을 읽어온 다음에 그 값에 대한 정보를 OLED 디스플레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기능을 구현할 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해보고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 없이 그냥 직접 제어하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SM32 큐브 MX를 실행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MCU 셀렉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MCU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밑에 뜬 것 중에 선택을 하고 스타트 프로젝트 합니다. 예,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예,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먼저 시스템 코어에 가서 클록을 설정해 주고요. 클록 컨피그레이션 가서 제 보드 위에 올라와 있는 8MHz에 맞도록 고쳐줍니다. 네, 180으로 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 주죠. 예,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핀아웃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해야 할 게 아날로그 ADC와 그리고 SPI 두 개입니다. 그리고 GPIO도 세팅해 줄 겁니다. 이 OLED를 제어할 때 쓸 GPIO들이거든요. 일단 먼저 아날로그에 가서 설정을 해줄게요. ADC 1번을 누르고요. 채널 3번을 선택하면 이렇게 밑에 파라미터 세팅이 뜹니다. 이 세팅은 지난 시간에 ADC를 했던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할 겁니다. 따로 건드릴 거는 이 위에는 없고요. 스캔 컨버전 모드를 디세이블해서 이네이블로 바꿔주고 또 디스컨티뉴어스 컨버전에 이네이블 해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바꿀 게 없습니다. 네, 레귤러 컨버전에서 컨버전 횟수 1번 그리고 트리거 없는 거 네. 그리고 랭크 1에 대해선 채널 3번이 3사이클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잘 되었고요. 그 다음인 SPI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넥티비티에서 SPI 이번에 2번을 할게요. 모드는 마스터 MCU가 OLED 쪽으로 보내기만 하니까 트랜스밋 온리 마스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 세팅이 뜨고요. 네. 고칠 것이 프리스케일러 값만 조금 높여서 예, 모레이를 낮추겠습니다. 5.625로 낮아졌죠? 그리고 클록 폴라리티는 와 클록 페이스는 여기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SSD 1306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클록이 로였다가 하이로 갈 때 이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라리티는 로우이고요. 로우였다가 하이로 가는 점이니까요. 그리고 이 엣지가 첫 번째 상승 엣지 할 때 아니면 두 번째 하강 엣지에 할지를 의미하는데요. 그 부분은 상승 엣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1 엣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네, 지금 보셨다시피 ADC나 SPI 둘 다 어떤 인터럽트나 DMA 같은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둘 다 폴링 방식으로만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설정이 다 되었을까요? 여기 SPI, MOSI도 있고 여기 ADC 들어오는 채널 3번 있고 여기 BI 클록 역할을 할 PB 10번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네, 여기 보면 다른 핀들이 있죠. OLED에. 여기 보시면 리셋 핀과 데이터 커맨드 핀 그리고 CS 핀이 있습니다. 이 핀들에 대응되는 거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 리셋 핀에는 PC 0번, DC 핀에는 PC 1번, CS 핀에는 PC 2번 이렇게 각각 대응되는 핀을 설정해 준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PC0, PC1, PC2번. 자, 그러면 빠르게 설명을 해볼까요? 먼저 GPIO로 가서, 네, 여기서 바로 해주겠습니다. PC0번, GPIO 아웃풋, PC1번, GPIO 아웃풋, PC2번, GPIO 아웃풋. 네, 세 개 다 들어갔죠? 세 개 이름을 달아주겠습니다. 하이로 놓고, 풀업으로 놓고,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였다가 로우로 떨어질 때 선택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친구의 이름은 OLED RST입니다. 리셋핀이죠. 어디 보면은 예, 리셋 맞고요. 그 다음에 DC와 CS가 차례로 이네요. 얘도 하이 그리고 풀업 하이 OLED DC죠? 네, 맞나요? DC? 이렇게 방금 본 것도 기억을 잘 못하네요. 아이고. 네, DC 맞네요. 그 다음 마지막이 CS입니다. 하이, 그 다음에 풀업, 또 하이로 해주고, LED, CS. 네, 이러면 이제 설정에서 해줘야 할 건 모두 끝났습니다. 이름을 다 막 넣어주고요. SSD 1306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ADC가 같이 있으니까 1306 ADC라고 하겠습니다. 툴체인을 32큐브 MS 해주고요. 제너레이트 코드 하겠습니다. 예,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이제 딱 프로젝트가 생기고 아이디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라이브러리 추가를 먼저 해줄게요. 네, 오픈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메인 C 안에서 작성하는 것들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성공적으로 임포트가 되었습니다. 자, 열어서 메인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아니고 location user code main C. 네, 네, 다 잘 생겨 있고요. OLED에 관한 GPIO 핀들 이름이 제대로 된다만 확인을 좀 할게요. GPIO. 예, 여기 이름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추가를 얼른 해줄까요? 먼저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lib.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이죠. 여기다가 C코드 넣어주고요. 네, 네. CS, RC 폴더에 있는 것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카피 파일 해줄까 물어봐. 카피 파일 하면 이제 쭈르륵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달아주고 나서 얘를 참조하겠다는 설정 값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pass and symbol 져가지고 include해서 add space 요거 아니고 여기에 lib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또 소스 로케이션에 가서 add 폴더 lib 오케이. 다음에 apply and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 lib에 있는
이 코드들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줍니다. 소스 파일. 이름은, 이름이 뭐였지? 네. 68G2 이렇게 넣어놨었는데요. 이름이 68G2 STM32F4입니다.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넣을게요. 피니쉬 하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콜백 함수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콜백 함수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콜백 함수를 넣어줘야 이 STM32랑 라이브러리가 잘 맞아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인 C로 갈게요. 지난번에 다 했던 코드들이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꼭 넣어줘야 하는 블루드들을 넣겠습니다. 예,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 넣어줘야 하는 변수들을 넣겠습니다. 이건 안 넣어도 되고. 저희가 이제 글자로도 띄우고 화면에 그래프도 그리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요걸 먼저 넣어줄게요. 스턴 이 아까 그 콜백 함수에 대한 선언이고요. 선언부이고 익스턴을 옆에 했네요. 그리고 스태틱 8G2 언더바 T 이 구조체를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 다음에는 네, 이니셜라이징을 먼저 해줘야겠죠. 자, 메인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메인 안에서 왈문 이전에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이제 요걸 통해서 초기화가 진행된 거고요. 이 디스플레이하고 셋 파워 세이브 해준 거 지난 시간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문 안에다가 두 와일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두 와일문을 굳이 만든 이유는 이제 한번 OLED의 화면 구성이 꽉 차고 나서 그 다음에 갱신이 되는 식으로 그냥 와일문 안에서 갱신이 되는 식으로 코드가 짜여져요. 자, 그러면 일단 코드를 넣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들은 네, ADC 값을 가져오고 그 값을 뭐 어떤 변수화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OLED 버퍼에다가 얼마준 위치에 넣는 것이 필요하겠죠.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할 때는 그렇게 코드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넣어볼게요. 먼저 ADC 값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그 읽어온 값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64를 곱하고 4096으로 나눈 이유는 이제 OLED는 0부터 64개, 0부터 63까지 64개의 Y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네, 먼저 넣었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네,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포인트라는 구조체 안에 넣습니다. 제가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단순히 값만 y-값에 넣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코드를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넣었으니까 포인트 구조체를 변수에다가 또 넣어줘야겠죠. 포인트 구조체 여기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 구조체부터 넣어줄게요. 네, 여기 넣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DC 밸류라는 게 있어요. 얘는 플로트 값으로 얘
받아온 값을 잠깐 넣어두는 거거든요. 얘도 만들어 줄게요. 얘는 그냥 쓰면 되겠다. float ADC value는 0,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포인트 값에 이제 알맞은 값이 들어갔고, 그럼 이 포인트를 OLED에 그려야겠죠. 그 부분을 또 넣어줄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이 코드를 이 부분을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점 하나를 현재의 포인트 값을 딱 그리면 그냥 점 하나만 있게 되고 그래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x값에 해당하는 그 점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앞에 0부터 x까지의 모든 점들이 찍히면서 그 점들이 연결되어야 그래프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음, 해당하는 i 값까지 해당하는 값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져온 그 번째 값까지 쭉 누적해서 그리는 겁니다. 쭉 누적해서 점을 찍고 그 점을 이제 포인트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 포인트끼리 서로 이어지는 선을 그리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점 하나만 계속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예, 여기 i 값이 그래서 두 while 문 안에서 한 번 돌 때마다 i 값이 상승하고 그 i 값이 128에 되면은 다시 i가 리셋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ADC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했나요? 다 되었을까요? 아, i를 여기서 선언을 안 해준대요. 예, 여기 i도 여기 변수에 넣어줍니다. i 값을 0, i 값이 0. 네, i 값은 처음에 1이어야 됩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만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 여기다가 포인트 이것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붙여넣기 할게요. 네, 여기요. 포인트 0번째에는 처음에 값을 아이고 네,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포인트 0번째는 처음에 저런 값을 갖고요. 요것도 넣어줘야겠죠. 여기까지. 네.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한번 갱신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화면에 또 그리려고 할 때 포인트 0값은 그 이전에 포인트 127번째에 들어가 있던 y값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제 제일 처음에 값이 확 튀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해야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첫 번째 페이지 8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 첫 번째 페이지 위치를 이렇게 위치로 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와일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또 해줍니다. 이건 이제 페이지 메모리 어드레싱 모드에서 페이지 어드레싱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
이거 포인트를 이걸 안 만들어줬네요. 이런. 잠시만요. 여기다가 구조체를 만들기만 하고 포인트 120, 128 이렇게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분명히 에러도 여기에 대한 부분이 떴을 거예요. 예, 여기 있죠? 다시 빌드 하겠습니다. 빌드, 프로젝트. 예, 포인트를 저장을 해놓고 그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잘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예, 런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초기 값 때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조도 센서를 ADC 3번에 연결된 조도 센서를 가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전압값이 올라갑니다. 네, 잘 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뿐만 아니라 숫자 값도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로 들어오는 전압값이 띄워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아까는 0부터 64 사이의 값으로 매핑해야 했기 때문에 픽셀 Y는 그렇게 매핑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값을 하겠습니다. 볼테이지 Y라고 할게요. Y는 ADC value 곱하기 3.3 나누기 4096.0 이렇게 하면은 예, 이제 볼테이지 Y에는 플롯 값으로 이제 이 읽어온 값의 전압값이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어, 저는 이렇게 써요. 먼저 볼테이지 Y에다가 100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가서 이제 소수점의 값이 없어지죠. 그 값을 인티저 캐릭터 Y라는 값에 넣어주고요. 걔를 100으로 나누고 또 10으로 나누고 해서 각각의 100의 자리 값, 10의 자리 값, 1의 자리 값을 구해 주었습니다. 100y가 100의 자리 값이고요. 이제 캐릭터 y를 100으로 나누면 그때의 몫이 바로 100y의 100의 자리 값이잖아요. 그래서 100y에 그 값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100의 자리 값과 10의 자리 값이 같이 나올 텐데 그럴 경우 이제 100의 자리에다 10을 곱해서 빼주면 이제 10의 자리 값만 남게 되겠죠. 1의 자리 값도 마찬가지로 100 곱하기 100의 자리 값을 빼주고 또 10 곱하기 10의 자리 값을 빼주면 1의 자리 값만 남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버퍼를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만들게요. 팔 언더바 t 해가지고 버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5자리 정도로 할게요. 얘는 이제 캐릭터 값들을 넣을 버퍼입니다. 어디였지? 예, 여기다가 버퍼 0번에다가 100y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소수점을 찍으면 되겠죠? 소수점 찍고 100y 값을 그냥 넣으면 이제 인티저 값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고 0 더하기 이 인티저 값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100의 자리를 문자열로 나타낸 값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몇 번 하다가 써보셨을 테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자꾸 버벅거리네요. 네. 이제 1의 자리 값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버퍼 3까지 이렇게 채워지네요. 그리고 네,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 버퍼라는 문자열을 OLED에 표시해 달라라고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은 여기서 긁어올게요. 먼저 폰트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str
드로우 STR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뒤에 곱하기 2는 2배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 현재 폰트의 2배 사이즈. 그 함수를 이용해서 x는 0, y는 15인 위치에서 버퍼 안에 든 문자열을 써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빌드 먼저 하고요. 네,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잘 나올지 한번 봐볼까요? 런 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고요. 숫자가 과연 잘 나올까요? 네, 여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0.45 이렇게 굉장히 낮은 전압값이죠? 한번 손으로 조도 센서를 가려볼게요. 예, 올라갑니다. 전압이. 좀 더 많이 가리면 2.3까지는 올라가네요. 이거를 손으로는 빛이 많이 투과돼서 많이 가려지진 않는다고 해요. 네, 이렇게 아무튼 나오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을 때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글자를 띄우는 것은 다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SPI 통신을 제어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가 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드는 제 GitHub에도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 주소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똑같이 포인트 코드는 있어야 되고요. MX에서 설정하는 부분은 다 같아요. 근데 이제 추가되는 라이브러리가 없죠. 먼저 포인트 변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똑같아요. ADC 밸류는 플롯이 아니라 인트 값으로 했어요. 왜냐면 글자를 띄우는 것은 라이브러리 없이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때는 그 디스플레이 버퍼가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서 직접 버퍼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직접 어, GDD 램에 해당하는 버퍼를 직접 만들어둘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직접 SPI 제어를 통해서 OLED에 띄워주고 싶을 때는 그 각각의 비트에 해당하는 그 버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28 곱하기 8개, 8개의 버퍼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 바이트에 8개의 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비트 단위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걸로 하고 8로 나눠줬을 때 또 그 세로축을 8로 나눠주면 8이 남죠. 그러니까 8바이트 높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처음에 초기화할 때, 디스플레이를 초기화할 때의 시퀀스이고요. 보시면 여기 메모리 모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호리젠탈 어드레싱에 해당하는 값을 커맨드로 보내주면 그러면 이제 호리젠탈 어드레싱 모드로 얘가 디스플레이가 작동을 합니다. 예, 이건 플립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온 합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은 0x21과 0x22에서는 각각 폭과 너비를 이 디스플레이될 폭과 너비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대로 전부 다 쓰는 걸로 했습니다. 제 폭은 0부터 127 그리고 폭 높이는 0부터 7까지 폭과 너비는 같은 건데 예, 제가 계속 그렇게 말했네요. 자, 그리고 CS가 셀렉트 될 때는 GPIO 라이트를 통해서 CS핀을 리셋 시키죠. 0을 로우로 떨어뜨리죠. CS가 디셀렉트 될 때는 다시 하이로 놓고요. 이 DC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는 하이 상태로
놓고 커맨드를 보낼 때는 로우 상태로 놓고 그리고 이제 SPI 하드웨어 기능을 써서 SPI 트랜스밋 함수를 써서 바이트 트랜스밋 합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랭스도 제가 넣어놨어요. 인자에. 그래서 이, 이 SPI 트랜스밋 함수를 통해서 이제 PTR이라는 데에 들어있는 값을 랭스만큼 이제 랭스 바이트만큼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init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버퍼 함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init 디스플레이는 이제 아까 그 init에 해당하는 값을 커맨드로 해서 쪼르륵 보내는 거예요. 커맨드 셀렉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S를 로우로 놓은 다음에 바이트 트랜스밋으로 init 값을 쭉 보냅니다. 그 다음 다시 CS 디셀렉트 또 그리고 데이터 셀렉트 모드로 바꿔줍니다. 디스플레이 버퍼는 이제 데이터 셀렉트 모드로 놓고 그 다음에 CS 셀렉트 한 다음에 바이트 트랜스밋으로 버퍼에 들어있는 값을 이제 OLED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버퍼가 됩니다. 버퍼의 그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메모리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데이터로 해서 OLED 디스플레이로 보내면 바로 화면에 뜨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선 긋기를 할 때 쓰기 위해 만든 변수이고요. 먼저 포인트를 찍을 줄 알아야겠죠. 이 코드는, 어, 조금 자세히 봐야 이해가 가실 텐데요. y 값과 x 값인데 x 값은 이제 x축에 해당하는 컬럼 값이고 로우 값이 63-y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창에서 제일 왼쪽 최상단이 0이거든요. 그래서이고요. 그리고 비트가 아니라 여기서 로우를 3비트만큼 옆으로 민 거는 나누기 8을 한 거예요. 예, 이게 한 비트당 2로 나누게 되잖아요. 한 비트 밀면 2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3번 밀면 8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값을 8로 나누면 그때의 몫이 바로 페이지 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버퍼의 페이지 수 곱하기 128 하고 거기다 컬럼 같이 하면 컬럼 값을 더하면 그게 현재 위치한 바이트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드를 따로 음미해 보셔야만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버퍼의 해당 바이트 안에서 또 이 비트 값도 이렇게 구해서 어느 비트인지 그 특정 비트만 셋을 해준 겁니다. 여기요, 이렇게 셋.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해당 바이트에 해당 비트를 셋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준 다음에 디스플레이 버퍼를 통해서 내보내면 딱 그 비트에 해당하는 위치에 점이 똑 찍히게 되는 거죠. 예, 그 점들이 찍히는 것을 서로 이어서 이제 선을 만든 것입니다. 이 함수는 선을 만들고 또 디스플레이 버퍼 해주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 init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일련의 커맨드 시퀀스가 쭉 이어지죠. 그거를 딱 하고 나면 디스플레이가 init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라는 그 배열 안에 쭉 들어있는 커맨드를 또 쭉 보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디스플레이 할 범위가 딱 정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포인트 구조체를 활용해서 이 부분은 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 부분만 조금 다른데 x0에 이제 0에 해당하는 값, y0에 포인트 0에 해당하는 y 값을 넣어주는 거. 좀 다르고요. 또 메모리 셋 함수를 이용해서 버퍼를 처음 이제 한 번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싹 지워주는 거. 이 부분이 다릅니다. 자, 밑에는 또 거의 똑같아요. 이 값을 읽어온 다음에 포인트 값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0부터 64에 매핑하는 건 똑같고 포인트에다가 넣어주고 예, i번째 포인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누적해서 쭈르르륵 그리는 거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i가 128이 되면 i를 0으로 하고 이제 이 do while문에서 나와서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겠죠. 그랬다가 또 다시 메모리 셋하고 또 do while문 안에 들어와서 또 쭉 돌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과연 잘 동작할지 한번 코드를 올려볼게요. 네, 빌드는 잘 되었고요. 한번 런 해보겠습니다. 런.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왔습니다. 아까랑 약간 높이가 달라졌네요. 손으로 가리면 하는 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예,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문제없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 거를 구현을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아까보다 약간 느려진 것 같은데요. 한번 라이브러리 썼던 코드 아까 했던 걸 다시 올려볼게요.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빌드하고 런 해보겠습니다. 예, 라이브러리를 쓴 코드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 올라왔습니다. 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살짝 더 빠른 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라이브러리가 코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약간 더 빠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I2C 통신을 통해서 가속도계의 값을 읽어와서 처리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들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